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아 남편입니다. 이거 또 나오신 것 같지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분 사이에 옷이라도 후딱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옷이 한 벌이라 단벌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옷장사의 보물지도라고 아. 써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쫙 뽑아 주시나요? 저 뒤에 가면 보물 창고가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네. 고르면 다 가져가면 되나요? 방송 끝나고 이제 탈의하고 들어가서 5분 안에 헤엄쳐서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잠깐 쉬는 동안 코너의 이름을 짜봤습니다. 그렇죠. 네, 기가 막힙니다. 부의 사다리. 부의 사다리. 네. 부는 끊기지 않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다리를 타자. 네, 이게 막 격변의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부의 사다리라는 코너를 짜게 됐습니다. 그 너무 첫 좋은 거죠. 게스트로 이게 뭐 써줘야 되겠어. 부의 부의 사다리. 제가 또 그 이름 짓는데 또 지분이 있으니까 많이 챙겨주세요. 야구 이렇게. 야구. 네, 부의 사다리 씨께서 이름이 바뀌었나 갑자기? 그럼요. 부의 사다리 부의 씨. 사다리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부사. 세아 부사 남편님 씨. 가셨어요. 네. 옷을 가입했어야 되는데.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바로 준비한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뭘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또 탄소 배출권 하면은 이제 같이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 이걸로 생각합니다. 가자는 거죠. 네, 결국은 그죠. 이걸로 가자. 네. 나는 다 준비돼 있으니 이걸로 가자라는 겁니다. 탄소 줄이려면 어쨌든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럼요. 저는 이 단어만 봐도 막 정말 이렇게 친동생 같아. 친동생 에너지가. 왜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주식으로 이렇게 특별한 게 직업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조금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적성에도 맞았는데 누구보다 내 적성을 살리게 해준 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곳에 투자를 해서 잡주 신재생 에너지부터 우량한 신재생 에너지. 사실 여기에서 제가 뭐 50에서 뭐 1억 8천 벌었다라고 했잖아요. 아유, 거의 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뭐 오스테민 플란트랑 뭐 몇 개 이런 거 빼고. 그 신재생 에너지 아버지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아버님. 홍남기 씨보다는 많이 제가 좀 이쪽에는 그때도 많이 벌었고 작년에도 많이 벌었고 아이고. 앞으로도 이쪽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는 이건 내 밥이다라는 게 이런 밥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진짜 밥을 드신 거예요. 신재생은 내 밥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근데 탄소 배출권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럼요. 오늘 와야 되는데 준비는 해야겠고. 그렇죠. 탄소 직장은 배- 있고. 그렇죠. 탄소 배출권이 또 어려워. 막 이것저것 막 찾아봐야 돼. 이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많이 쏟지 못했으나 그래도 최대한 준비한 내용으로 뭐 그림도 그래서 다 넣고 했어요. 이쁘네요. 네, 이거 다 이제 재생 에너지들로 좀 돌아 풍력 뭐 있죠? 네, 태양광 뭐 있고 막 다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로 좀 바꿔놨습니다. 에코백 같네요. 네, 거의 에코백 수준이죠.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뭐 다들 그렇죠. 쉽게 아실 거예요. 이제 워낙 이거는 이쪽 분야는 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저희가 이제 다 그 늘상 쓰고 있는 연료가 화석 연료 맞습니다. 이제는 석탄, 예. 석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국 많이 없어지죠 원자력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연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지구의 땅덩어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닌 저는 처음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한 단어인 줄 알았더니 신에너지와 맞아요.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대체 에너지라고 해요. 네, 대체 에너지라고 연주를 했죠. 근데 이게 요것도 이제 그 한국 여기 보면 에너지공단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설명해 놨어요. 색깔도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 쭈르르륵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다 나눠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저는 그냥 찾아가지고 잘라 붙여놓기만 했을 뿐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12개로 이렇게 딱 종류를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친절하게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에너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없었던 걸 만들어낸 에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석탄 가스와 액화 에너지 뭐 이런 게 있고 수소 에너지 말 그대로 이제 H2 물에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 연료 전지, 2차 전지 이제 하고 있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낸 걸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그냥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왔었던 태양열, 그렇죠. 뭐 많이 수소, 들어봤죠. 뭐 지열, 뭐 풍력, 바이오, 뭐 옛날에 그 가스, 메탄, 매립지에서 이제 나오는 가스들을 활용해서 뭐 에너지 만들고 지금도 저기 상암동에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폐기물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들어왔었던 약간 그런 맞습니다. 느낌의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 에너지공단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각의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 있네요. 자세하게 그냥 아주 그냥 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갖고 특별히 이제 저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건 저는 태양광, 태양열 요게 뭐 그냥 비슷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태양광은 실제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난방 뭐 이런 쪽에 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열로서 내보내는 난방이나 온수 이런 쪽에 활용하는 게 태양열이고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건 태양광, 빛 에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태양광이더라고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뭐 풍력이나 뭐 바이오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저희 상암동에 있는 맞아요. 그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연료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고 풍력은 뭐 다들 아시죠? 그렇죠. 풍차 돌려가지고 네, 바람 많이 부는데 네, 그때 옥장사님께서 많이 말씀해준 제주도에 풍력 그렇죠. 발전을 안 돌리는 이유.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그러니까요. 예. 좀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육지로 못 보내니까 그렇죠. 그런 이런 현상이 게 나오는 필요한 거죠. 거죠. 네. 저장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연료 전지나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저장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해서 보낼 거냐. 근데 맞습니다. 결국엔 그거를 이제 수소화하는 게 또 예, 맞아요. 기술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소 형태로 변환을 하지 않으면 저장할 수가 없고 그 운송이나 저장 이런 게 힘드니까. 그렇죠.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뭐 태양열 아무리 모아봤자 하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해양 에너지 다 조력 발전, 파력 발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등등. 그리고 이제 주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사실 수소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수소 여기서도. 쪽으로 계속 몰고 가죠. 네, 몰고 갈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였고 또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나중에 제가 그냥 한 파트를 넣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냥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아까 처음에도 화두에도 이제 환경에 대한 그냥 관심이 많이 있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예전에 그 뭐야 코? 코에 그 빨대 꽂아. 거북이. 음.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놀랬던 게 그 태평양의 이제 쓰레기섬. 엄청 큰.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했나요? 우리나라보다 큰 어마어마한.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넷플릭스인가 거기에 이제 나온 또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메인이긴 한데 이제 그런 빨대나 이런 게 메인이 아니라 그 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의 주된. 물고기들이 걸려서 죽어요. 헤엄 묻혀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하고 다 안 걷어지니까 아니, 그게 다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그런 그물망이 또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런 쪽에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탄소를 줄이거나 뭐 이런 쪽에. 뭔가 되게 우리 있어 보인다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또 공익 방송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신재생 공익방송. 좀 있어, 광고주 언제든지 모집합니다. 네. 있어 보인다. 좋다. 환경부 수당. 네. 한국환경공단 뭐 이런 거 환경부 이렇게 딱 아, 로고 받고. 환경부의 사다리. 좋네. 이 사다리를 타면 바로 환경부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들어가시면 적극적으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단하게 살펴봤고 요거는 왜 넣냐면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왜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2019년도에 보면은 저희 기존에 쓰고 있던 에너지의 총 생산량이에요. 거의 12만 5천 메가와트 뭐 이렇게 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는 약 15,000. 그러니까 뭐 한 기력이 뭐지? 조금 뭔지 모르겠네. 기력하고 내연료? 내연료 뭐가 많더라고요. 내연료가 아니구나. 화력, 내연료. 내연료는 잠깐만. 네, 다른 분이 내연료. 내연료는 네. 7%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기력 그렇죠. 40%가 그 원자력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원자력이 또. 많이 줄었네. 네, 많이 줄었네요. 그 원래 원자력이 다 많았는데. 네, 탈원전 하면서 상당히 정말 많이 준 것 같아요. 많이 네. 줘. 근데 그에 비해서 19년도에 보면은 신재생은 거의 9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근데 많이 늘었네. 네, 그쵸. 원래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2019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늘었겠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에 음. 이제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저는 2030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막 뭐 국가 30년까지 20% 늘리겠다 그건가? 역시 우리 사장님 저는 막 맞네. 우리 산자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사는데 산자부 안 되겠네. 오탈래네 2030 치약도 있는데 어디 2080인가 아무튼 30 했는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 요런 마인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보시면 이제 15에서 2018년도에서 2030년도까지는 47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 목표로 해서 63 기가와트인가? 요런 수준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만큼을 늘리려면 결국에 앞에 나눴던 탄소를 이만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거는 발전량을 20% 늘린다는 건 여기에 관련된 산업을 얼만큼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목표이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스마트 공장 때문에 풀린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엄청나죠. 예. 스마트 공장에도 이만큼 풀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얼만큼의 자금이 풀어져야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특수가 생기겠네요.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이 21년이니 사실 2030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9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엄청난 투자와 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히 세계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세계가 바뀌면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또 바로 따라가는 게 대기업.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게 대기업의 계열사. 저희가 첫 시간에 그 한국의 10대 대기업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공부하면서도 제가 놀랬던 게 와, 한국 안 망하겠구나. 안 망하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대기업 뭐 삼성, LG, 하나 농협이 10대 대기업에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잖아요. 다 아는 기업들. 매출 기준이니까. 네, 매출액 기준, 자산 규모 기준이긴 하니까. 근데 하고 있는 산업들이 알지 못하는 산업군에 너무 많이 투자가 돼 있고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계열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거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그쪽으로 이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딸린 계열사들 또 그 계열사들에 묶인 수많은 기업들 얼마나 많은 성장이 일어날까. 좀 세상이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약간 진짜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약간 그런 맞습니다. 현장이 사다리를 저희는 잘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부의 사다리 함께 하십시오. 광고주 모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출처는 이제 이렇게 딱 또 표시를 해놨으니까 좋네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시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네. 설마. 네,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다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부 정책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도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이제 관심이 갔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럼 제가 생활 속에서도 사실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고 혹은 이제 그 일회용보다는 이제 저희 도시락통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저희 종이 가방 혹은 저희 음식점에서 오는 이렇게 일회용 그 포장 용기 이런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요거는 재생 용기이니 혹은 뭐
생분해인이 뭐 환경에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 동네 저 연희동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카페들 가운데 거기에 무슨 보틀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좋네. 네, 거기서 그걸 빌려줘요. 일회용 용기 일회용이 아니라 그냥 그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그걸 빌려주고 그러면 할인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그거를 반납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집에서 사실은 많이 만들어서 이제 뭐 가방 같은 것도 만드시고 맞아. 에코백. 에코백 만드시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요리를 좋아하지만 이제 음식도 사실 이제 뭐 사 먹는 것은 사실 너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많이 해 드시고 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많이 그런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한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좀 안 쓸 수 있을까. 근데 오늘도 이제 쓰레기 나오기 전에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나도 어제 많이 버렸고 사실 우리 지금 또 쓰레기 또 배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옥수수로 그래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옥수수로 이걸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이거는 간접 광고인가요? 그렇지. 옥수수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 수영차를 드시고. 그래서 여기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를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맞습니다. 또 나누더라고요.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옥수수나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이제 성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70% 이상 하면 플라스틱으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뭐 문제라기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분해될 수 있는 특정 환경적인 조건,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야 원활하게 이제 분해가 되니까 뭐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분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산화생분해. 첫 번째는 생분해였다면 두 번째는 산화생분해라고 해서 이제 열이나 햇빛에 의해서 먼저 산화가 된 다음에 생분해가 되는 약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생분해보다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결국엔 이것도 생분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일본의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산화생분해의 그 활용군을 보면 이제 농원 저게 아마 미세 플라스틱이 2번, 3번에서는 검출이 되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산화생분해는 그런 농업용으로 쓰이나 말씀해주신 대로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00%는 아니죠. 네. 그린 바이오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진국에서도 처음에는 되게 권장을 하다가 안 된다. 왜냐면 저희 요 생수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맞아요. 얘기가 그때 저도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세계에서 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를 그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다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에비앙도? 네, 에비앙, 에비앙 비싼데. 뭐 볼빅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이거는 앞서서 만든 생분해가 되면 안 되는 분야에서 사실은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바이오. 그러니까 즉 기존의 플라스틱하고는 다르나 플라스틱의 성질을 가장 많이 맞아요. 포함하고 있는. 왜냐면은 저희가 플라스틱을 어쨌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있을 거잖아요. 딱딱해야 되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환경적으로 맞아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표가 이제 여기 이제 바이오팩에서 이제 따왔는데 이렇게 다 정리를 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 산화생분해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요 세 가지를 쭉 나눠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종류에 보시면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종류에는 PLA랑 이제 PHA 요 두 가지 생분해 플라스틱이 지금 가장 주류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화생분해나 이제 바이오베이스는 이제 다 앞에 바이오가 붙은. 그러니까 최근에도 요렇게 여기 재활용 표시 여기 보면 이제 바이오 PP 이렇게 뭐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슬쩍.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관심을 좀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분해 기간
이런 거 보시면은 생분해는 3에서 6개월, 그러니까 180일 이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산화생분해는 36개월이니까 이거 PP해. 근데 단순 PP면 안 되고 이제 바이오가 붙어야 이제 거기 그게 이제 산화생분해나 바이오 베이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산화생분해는 한 36개월이니까 3년이죠. 예. 그러니까 훨씬 오래 걸리긴 하나 이것도 이제 생분해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나옵니다.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조차도 이제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생분해가 탁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주된 관점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플라스틱 사용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 거니까. 왜냐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묻어 있으면 몇 년 뒤에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라스틱. 맞아요. 비닐로 옛날에는 나오니까. 야 땅 파봐라 500원 나오냐 진짜 나왔거든요. 옛날에 띠띠띠띠. 엄청 나왔어요. 놀이터 가서 맨날 땅 파고 맞아요. 있고 막 그네 이랬는데. 밑에. 예. 근데 이제는 땅 파봐라 플라스틱 나오고 막 나오고 이제. 예, 지금 엄청납니다. 난리도 아니겠죠. 삼양라면.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라도 아마 제가 그때 대기업 군을 찾아보면서도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에 투자하고 있는 특히 SK 같은 경우는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쪽에 이제 산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효성이었나? 효성 한화 한화, 예. 이제 한화솔루션 자회사가 한화 컴파운드 거기서 이제 그 PLA 소재로 뭐 할 수 있는 원료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예. 그 어디였지? 저기 파리바게트에 있는 그룹 SPC. 그쪽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방금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신재생 에너지 이제 관련된 주식을 여기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수소차, 그리고 수소가 좀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자동차와 수소가 이제 맞습니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다른 분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복분만 했고, 이제 뒤쪽에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업 몇 가지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또 종목별로 설명을 태양광은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렇죠. 태양광,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번 싹 불면은 막 개나 소나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사업 목적 추가를 해요. 말 그대로 그건 뭐냐면 사업 목적 추가인 거예요. 그냥 그걸 목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근데 이제 테마가 불면은 사업 목적 추가만 한다라고 발표만 해도 공시를 띄워도 이걸 유동성의 힘으로 막 상한가에 가요. 그러면 다 보니 막 근데 한동안 그렇게 다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그랬다가 한번 다 해먹고 많이 없어지고 몇 개 남은 회사가 이거고, 또 바이오 열풍일 때는 전부 바이오 하겠다고 어디 투자하고 바이오. 다 바이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다 메타버스 하겠다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름만 들어가면 이제 상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대세고, 대장주가 하나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면은 이제 산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재로 갔다가 장비, 그 다음에 나중에 검사 장비, 뭐 패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렇죠. 물려있는 게 플랫폼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군을 형성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살아남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10배거, 10배 이상의 상승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두 개만 올라와서 꺼지는 거면 말 그대로 테마로 한번 불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신재생 쪽은 그렇게 한번 불었었다가 산업이 이제 막 가지치기가 여러 개가 되고 뭐 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알짜배기들만.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은 얘네는 이제 테마가 아니에요. 산업군으로 실적이 전부 다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뭐 누구나 다 알죠. 그쵸, 이제 예. 옛날에 하나 케미칼이었고, 뭐 이제 태양광 하는 회사 하면은 요 두 개가 원래 핵심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OCI랑. 폴리실리콘이라고 그래갖고 태양전지 만드는 원료 그거를 하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예, 두개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 케미칼도 그거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KCC에서도 그거 손댔다가 엄청 힘들었고, 웅진코웨이가 만든 것도 웅진 에너지라는 태양광 하다가 망했. 돈 다 들어먹고, 그래서 회사를 넘겼다가 다시 사왔나? 그쵸, 다시 맞아요. 사왔나 다시 그랬잖아요. 사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만큼 엄청난 메리트도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의 단가 싸움에 진 거죠. 이게 또 중국에 밀린 거예요. 그 점에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99.9999999 뭐 이렇게 하고 뭐 11.9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되게
정밀한 정밀한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태양광은 엄밀히 따지면은 조금 약간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거 중에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하면은 네. 정책이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가 게- 들어갈 네, 수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 태양광의 아버지는 이 신성에너지, 신성 ENG에 ENG. 있는 무슨 이름이 무슨 왕근이었나? 그러니까 어쨌든 요 기업이 아버지 같아요. 왕. 네. 왕 들어가면 일단 아버지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반도체랑 태양 전지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 원리가. 전지를 만- 네, 전지 되니까, 만드는 게 예. 반도체 기술이. 칩과 비슷해서 네.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장비도 비슷하고 전지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약간 클린룸 시스템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신성 ENG.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중공업 그룹 거기에서 하는 거고 OCI는 동양제철화학이 이름 바뀌었다가 많이 힘들어갖고 폴리실리콘 이게 한때 뭐 100만 원 간다고 리포트 쓰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60몇만 야. 원까지 갔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오바를 한다는 거지. 기관하고 외국인이 항상 꼭지를 잡아요. 네, 개인이 꼭지를 잡는 확률은 없고 100만 원 간다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그렇겠네요, 애널리스트들은 확 떨어지면은 조용히 이제 리포트는 쓰는데 목표가를 제시를 하지 않아요. 올라야. 네, 오르면은 막 제시하고 아니 막 투자 의견이 또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투자 의견 말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그냥 끝내는 거예요. OCI 100만 원 간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지금. 지금 이름 다 딴 걸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딴 거 사고. 사람들은. 네, 본인 딴 거 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죽어도 못 한다니까. 왜냐면 이런 그렇겠네요, 거를 진짜. 자기가 일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무서워서 사겠어. 생리를 잘 아는데 못 사. 어떻게 못 하겠어요, 사는 거야. 진짜. 와.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 경제 방송에 나오는 뭐 스텝이나 이런 사람도 주식 투자 안 해. 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고 전부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그렇지. 투자를 안 하겠네. 야, 저번에 OCI 100만 원 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름 바꾸더니 뭐 갑자기 헬릭 스미스도 100만 원 간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다 100만 원. 이름만 바꾸는 거야. 여기 1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2억 원이라는 억 원이요? 억 원이요? 그분 있잖아요. 무슨 그죠, 기재부 예, 차관인가? 맞습니다, 그분 맞습니다. 2억 원님. 이억원 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OCI는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고 거기 전기세랑 아직은.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거기에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향에 맞게 대기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작은 기업을 좋아하는지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 흐름은 다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풍력. 풍력은 좀 많아요. 태양광에서 사실 S에너지가 하나 안 나왔는데 S에너지가 없어요. 추가하시면 돼요. 네. S에너지는 S퓨어셀이라는 그 수소 연료 전지를 하고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태양 전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에너지 실적도 나오고 있어요. S에너지. 예, 그리고 풍력은 또 풍력 좀 많아요. 조선업하고 9개.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조선업이랑 또. 조선업 이게 타워 이렇게 세우고 뭐하고 하는 게 그 기둥. 기둥.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런 관련. 두산중공업은 돌리려면 풍력 터빈. 네, 터빈 돌리려면 풍력 터빈 하고 있는 회사고 뭐 소형 원전 그러니까 원래 엄청 좋은 회사였지만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딱이 맞고 그래가지고 맞고, 이게 급락한 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카프킥 찼는데 발 부러지고 이런 두산중공업이 좀 그런 상황. 맥중공. 그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건 CS 윈드. 해상 풍력에 이렇게 윈드 타워 세계 1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LS 그룹은 사실 이것도 풍력 케이블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에너지를 그렇겠네요.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아래 케이블 깔아야 되니까. 전선 케이블 네.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LS 그룹. 그 삼강 MNT는 그 하부 구조물. 이게 타워를 세우면은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래를 그런 거 하는 붙들고 거. 있어야 그리고 되니까. 조선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조선업 플랜트 사업하고 보면 후육강관을 제작하고 이게 딱 나오잖아. 이게 다 실적주예요. 그리고 유니슨만 실적주가 아니지. 유니슨만 사실 좀 적자 회사인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얘네가 오랫동안 버틴 회사예요. 풍력을 그 국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풍력 좋네요. 터빈도 만들고 네. 풍력 발전 단지도 좋은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유니슨 6,000원에서 42,000원에 팔아. 내 자식 같은 주식. 그 대학 메일이라는 책 알지? 네 알죠. 거기에 이제 많이 봤죠. 회사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지원하세요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풍력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풍력은 앞으로 되겠지 해갖고 샀는데 이야 7배. 역시 그 유니스는 내가 아주 그래서 에너지 아버지. 야 그리고 작년에도 또 에디슨 유니스. 1,300원에 사서 3,900원에 또 팔았다. 또 유니스. 이야 재작년이구나. 그 트럼프 되기 전에. 트럼프 된다고 하고 나서 대체에너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유니슨으로 또 많이 수익 내고 유니슨은 내 이름을 유니슨이라고 해야 되겠어? 유니슨은 아주 많이 유니 지금도 또 사서 좀 사고 있고 영어 이름 유니슨으로 하세요. 아, 그래야 되겠네. 네, 유니슨. What's your name? 유니슨. 유니슨 아 좋네. 김유니슨. 네, 유니슨. 하지만 적자 회사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쵸. 회사.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국 SNC는 동국산업 자회사 얘도 윈드타워. 그러니까 얘도 좋네요. 다 타워. 원래 CS 윈드 상장하기 전에 얘가 먼저 주목받았던 회사. 세진중공업은 부유식 풍력 발전 뜨는 거. 저죠. 그 코론글로벌하고 그리고 SK D&D라는 그 SK의 자회사는 풍력 발전 단지를 이렇게 뭐 운영하는 거 해갖고 이렇게 사업권을 따와갖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발주 주고 뭐하고 하는 운영하는 예.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코론글로벌이고 CS 베어링은 베어링. 써있듯이 베어링? CS 윈드의 자회사인데 베어링 많이 들어가는 터빈 베어링. 안에 그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중요하지. 좋네요. 예, 그리고 뭐 연료전지로 보면은 너무 많아요. 수소죠. 네, 여기 많아요, 진짜. 세계적인 기업은 두산 퓨어셀 그리고 연료전 S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S 에너지의 자회사. 이게 다 보면은 근데 S퓨어셀이. 전부 다 실적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연료전지가 건축에도 이 건물에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전력. 전력. 그렇겠네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안 써 있는 게 이제 동아화성의 자회사의 동아 퓨어셀이라고 있어요. 동아 퓨어셀. 네, 그러니까 그것도- 퓨어셀은 당연히 연료전지로 보면 네, 되겠네요. 아직 동아 퓨어셀이라고는 안 나오고 동아 화성의 자회사입니다. 동아 화성에. 그리고 뭐 미코, 뭐 진성 TC도 다 실적주고요. 얘는 뭐 건설업 하면서 이 두산 퓨어셀하고 아마 여기 나와 있죠. 두산 그런데요. 수목품 납품하는 회사고. 데구나. 그리고 또 지나가서 보면 뭐 어떤 회사가 있더라. 그다음에 일진 수소차. 다이아는 이 일진 복합 소재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네.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이 수소 탱크. 그러니까 아마 세계적인 회사인데 아마 세계 점유율이 아마 10% 정도 될 거예요. 야, 얘네가. 그러니까 수소 저장 창고를 네, 만드는 탱크, 수소 탱크.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 뭐 여기 나와 있을 걸요. 독점 납품 나와 있죠. 예. 넥소 넥소. 독점 아. 상하프론 탱크는 이제 멤브레인 필터.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개발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근데- 되는 네. 장면이지. 근데 이게 아마 현대차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왜냐면 최근에 흐름이 완전 초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미 한다. 됐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저거는 그쵸. 탄소 이젠? 섬유를 이제 국산화할 수 있는 일본과의 그 이렇게 무역 마찰로 인해서 수혜주 그리고 주가가 한 5배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깜짝 지금은 놀랐어요. 못 삽니다. 네.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효성중공업은 이 풍력 발전도 하면서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1위입니다. 야.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수소 충전소가 몇 메타 거리마다 이제 생겨야 된다고 나왔을 거예요. 발표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수소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 생기겠죠. 많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얘네 원래 하고 있었던 것도 변압기 제조, 변압기로 이 지금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이렇게 문제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하고도 연결 있고 그리고 또 건설업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효성그룹이 그래서 무서워. 너무 좋네요. 그 10대 이외에 또 효성 찾아보라고 하셨어가지고 그렇죠. 찾아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EM 코리아는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전의 방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유일한 회사일 거예요. 산소와 수소를 물에서 분리하는 기술. 이렇게 물에서 하는 H2O 이게 에서. 그린 수소입니다. 그 뉴로스 같은 경우는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고 있는 좋은 회사인데 이게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거를 추천하셨던 분 지금 대체는 신재생에너지의 아버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맨날 나와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다른 양아버지인가요? 거래 정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분 아버지라 지금도 부르지 활동하고 못하고 계십니다. 3%에 자주 나올. 안 되겠네요. 현대차는 뭐 당연히 뭐 수소차에서 뭐 뭐 토요타와 이미지고. 함께 2강 그리고 현대로템은 좋죠.
뭐 철도뿐만이 아니라 방산. 수소 트램 그 수소 연료로 가는 게 뭐 열차가 트램을? 네, 그거 하는 게 현대 로템입니다. 아, 로템에서 또 그걸 또 만들고 있군요. 그리고 세종공업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예,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유니크도 좋은 회사인데 실적이 좀 안 받쳐줘요. JNK 히터랑 JNK 이쪽은 그냥 히터랑. 여기도 뭐 JNK 히터 보면 수소 충전소인데 계질령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화력 그 철강이나 네. 이런 화학 회사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안 좋은 거를 온실가스. 아니, 온실가스에서 거기에서 분리해 수소를 놓는 거. 아, 야. 추출해서 하는. 오, 근데 이거는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라고 하죠. 그레이 수소가 그레이. 네. 그레이색이야. 네, 그레이색입니다. 그레이색.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수소 그린 수소로 가는 길목이네. 길목에 있는 회사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름이 조금 약간- 처집니다. 그래서 계질형이네. 네, 개, 개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좀 약간 C밤에는 좀 약간 C밤. 걸릴 수 있는 시밤 그런 가스, 회사입니다. 네, 그레이. 예. 자 그리고 바이오플라스틱은 솔직히 뭐 별로 없긴 한데 네, 맞아요. SKC는 그 우리가 종이컵을 보면은 그 안에 종이가 젖질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코팅을 하죠. 네, 그걸 이제 코팅해야 PLA 코팅. 음. 네, 그게 이제 플라스틱 코팅이에요. 거기다 뜨거운 거를 먹으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필름이라고 하는 거구나. 예, 그게 필름이에요. 네, 그 코팅하는 거. 필름이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어디 붙이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필름이 일본 아니네. 공부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뭐 LG화학에서도 뭐 PLA를 하려고 맞아요. 하는데 예. 상업화 예정이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원료 돼 수급이 있는.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아까 얘기한 뭐 한화그룹. 하나 쪽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 메타버스에서 유행을 하고 메타버스 써 있기만 하면은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해요.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도 아마 제 생각에 내년에 한번 문제가 될 거예요. 예. 문제가 되고 이거에 대한 좀- 시급한 그걸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보면은 SK그룹에서 일본의 그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라고 있는 회사에 1,400억인가 오. 투자가 들어가 있는 야.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쪽에 발빠르게 대해서 움직이고 얘기를 해요. 있네. 효성그룹에서도 투자가 들어가 있고 한화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SPC 그룹하고 손잡고 그걸 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년부터 아마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고 기존의 플라스틱에 대한 제재도 강해지면서 정책 자금도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그럼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IPO가 아마 서둘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무수하게 많죠. 예, 그럼 그럴 거 내년에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메타버스, 우주, 플라스틱은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세상 모든 게 우리 보이는 이 모든 게 지금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요. 안경, 예. 뭐 렌즈, 옷, 다. 옷, 뭐. 그 뭐 시계, 뭐 케이스 그리고 이거 자체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이거 케이스를 바꾼다라는 이야. 얘기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재생에 대해서 종목들도 보셨지만 이쪽 공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시중에 뭐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접근하기 되게 쉬운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아주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정보가 많이 안 나와 있는 네. 거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 가져보시고 이쪽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아 그렇죠. 그쪽에 네. 왜냐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지 그렇죠. 뭐 10년 전에 반도체. 돌아갔으면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잡지라는 예, 회사, 그쵸. 뭐 메디톡스 그때 뭐야 무슨 뭐야 했는데 바이오 쪽. 예. 주가만 30배 올랐고 뭐 그런 회사들에 들어갔으면은 네. 내가 스톡 옵션도 받을 수 있고 연봉도 그렇네요. 세지고 예. 뭐 구조 조정도 안 당하고 그렇죠. 지금 20년 또 전으로 확장하고 있으니까. 돌아갔다면은 그냥 저 녹색 뭐야 했었던 네이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15년 전이었으면은 카카오톡이 뭐야 이게 톡 이게 뭐야 네이톤이 최고지 그렇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서 버디, 미래를 버디? 보는 눈이 되게 버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되게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 내가 플라스틱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이오 얘기하고 플라스틱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관련 회사 그리고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사 메타버스. 우주항공에 관련된 회사 쪽에 취업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내 몸값은 더욱더 높아갑니다. 연락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쉽지 않았는데 이제 재미도 있었고 예. 또 이제 막상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린이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도 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을 놓치는 순간 저희 부의 사다리를 놓으면 그렇죠. 낭떠러지거든요. 맞습니다.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붙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아주 좋은 시기이지 않았나.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좀 이런 주제들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촉진제? 약간 그런 맞습니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예. 기회를 주셔서. 네. 또 갈바보 질 텐데. 뭐. 제가 다음에 또 나올까요? 한 달 정도 있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헐거 벗고 나오겠습니다. 아, 이제 예, 옷 받아 알겠습니다. 가야 되니까. 네, 제가 다 밴드 두 벗고. 개 준비하고 밴드 딱 두 개만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준비도 잘해 오셨고 발표도 잘해 주신 우리 저 부의 사다리 씨께 감사드리고 예. 우리 노 야곱 씨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지만 기회를 잡으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 우리 부의 사다리 코너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거 인사는 우리가 뭐 마무리를 어떻게 뭐 같이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같이 해보시죠. 혀가 꼬인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시죠.